7단원 자료의 정리와 해석 단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차부터 공부를 한번 해볼 건데요. 첫 번째는 예를 들어서 우리 반 학생들의 수학 성적 이렇게 어떤 자료를 다 조사했을 때 그 자료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값을 보통 어떻게 설정할 수 있는지, 설정할 만한 그 종류는 몇 가지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 어떤 대표값을 선정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배워볼 거고요. 두 번째로 줄기와 잎 그림이라고 해서 이 조사한 자료를 정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를 배울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정리법이죠. 바로 도수분포표, 그리고 도수분포표를 만드는 방법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도수분포표를 만든 다음 이거를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중 첫 번째 히스토그램, 그리고 두 번째 도수분포 다각형까지 이어서 공부를 하고요. 마지막 시간에 그 상대도수와 그 그래프인데, 이 상대도수는 왜 생겨난 개념인지, 그리고 상대도수의 특징은 무엇인지, 그 상대도수의 분포를 나타내는 그래프가 또 따로 있는지, 그리고 도수의 총합이 다른 두 집단의 분포는 어떻게 비교하면 좋을지 공부하고 이 단원이 마무리됩니다. 1학년 2학기 과정의 마지막 단원이니만큼 여러분들이 힘내서 끝까지 완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학습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학습 보시면 1번에 다음 표는 어느 미술관의 지난주 일주일 동안의 입장객 수를 조사해서 나타낸 것이다. 지난주 일주일 동안의 입장객 수의 평균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평균은 어떻게 구했죠, 저희? 이렇게 모든 입장객 수 요일마다 다 더하고 이 자료의 개수인 7로 나눈 것이 평균이었습니다. 선생님이 계산은 해보지 않을 텐데요. 여러분들이 평균의 개념을 알고 있는지 다시 한번 복습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막대 그래프가 나왔는데 지금 가장 많은 학생이 좋아하는 색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로 파랑이다라고 확인할 수 있고, 반 전체 학생 수가 몇 명이냐라고 물어본다라고 하면 하얀색은 1명, 노란색 6명, 빨간색 3명, 주황 4명, 보라 4명, 분홍 5명, 파랑 7명이기 때문에 이 위에 적어놓은 숫자를 모두 더한 게 이 반 전체 학생 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번에 어느 학교 학생 60명의 혈액형을 조사해서 나타낸 것인데요. A형이 35%래. 이 퍼센트는 백분율이죠. 마치 분모를, 그러니까 전체 학생 수를 10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중에 35명이 A형이라는 건데, 중요한 건 전체 학생 수가 100명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계산하실 때 전체 학생 수 곱하기 비율을 곱해주시면 돼요. 100분의 35가 비율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숫자 계산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00 약분하고 5, 20, 5, 7에 35, 1은 2, 36 해서 총 21명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B형 같은 경우는 전체 60 곱하기 100분의 30%를 비율로 고친 100분의 30인 거죠. 이렇게 하면 6, 3, 18명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근데 여러분 AB형과 B형은 현재 정확하게 비율이 절반입니다. 당연히 그러면 사람 수도 절반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18명의 절반이 9명이다 라고 생각해 주실 수 있고, O형 같은 경우는 60명의 100분의 20이다 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정답은 12명이다, 이렇게 학생 수를 어렵지 않게 구해내실 수 있습니다. 자, 본격적인 내용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1번의 대표값인데요.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가 별량이라는 단어부터 정의 내리고 갈게요. 우리가 우리 반 학생 30명의 성적 또는 우리 반 학생 30명의 키 등과 같은 자료를 수량으로 나타낸 것을 별량이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자료의 결과값이라고 생각하는 게 별량이겠죠. 그 중에 그 별량을 누군가한테 말을 할 때 우리 반 예를 들어 30명의 수학 성적을 30개를 다 얘기할 순 없잖아. 그래서 보통은 그 자료 전체의 중심 경향이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값을 말을 하죠. 가장 유명한 게 첫 번째가 바로 평균입니다. 저희가 보통 시험 보고 나서 친구한테 나 5과목이 뭐뭐뭐뭐뭐 점이야, 이렇게 5가지를 다 읽는 게 아니라 나 이번에 평균 90점 맞았어, 나 이번에 평균 95점 맞았어, 이렇게 보통 대표하는 값 중에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평균이 되는 거겠죠. 평균은 아시다시피 별량의 총합을 별량의 개수로 나눈 값을 평균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중앙값이 있습니다. 중앙값은요, 일단은 구하기 앞서서
자료의 별량을 작은 값부터 크기 순으로 나열했을 때 한가운데 있는 값을 중앙값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별량의 개수가 홀수개였어. 자료를 1, 2, 3, 4, 5 이렇게 조사를 했어. 그럼 크기 순으로 나열했을 때 앞에 2개 지우고 뒤에 2개 지워서 한가운데 있는 중앙값 3을 중앙값이라고 하고요. 만약에 이 자료의 개수가 홀수개가 아니라 짝수개였다. 그럼 전에 2개 지우고 끝에 거 2개 지워서 가운데가 2개가 남잖아요. 그래서 이 둘의 평균, 즉 3.5가 이 자료의 중앙값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값은 항상 자료 안에 있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틀린 어감이 있죠. 항상 자료의 안에 속해 있는 값이 아니라 별량의 개수가 짝수개였을 때는 가운데 거 값의 평균으로 중앙값이 결정되기에 이 자료에 들어있지 않은 값이 중앙값, 즉 대표값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바로 최빈값인데요. 최빈값은 한자어입니다. 우리가 빈도수라고 할 때 그 자주 빈자죠. 가장 자주 등장하는 값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료가 1, 2, 2, 3이 나왔다라고 하면 이 자료들 중에 가장 많이 등장한 최빈값은 2가 될 거고요. 예를 들어서 1, 1, 2, 2, 3처럼 최빈값은 1과 2 이렇게 2개일 수도 있다라는 걸 알고 계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개념 확인 1번 한 번만 풀어볼게요. 평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일단 다 더해볼게요. 2개 더하면 12, 3 더하면 15, 15에다 3 더 더하면 18이고요. 18에다가 7을 더하면 25가 됩니다. 그럼 모든 자료의 총합인 25를 자료의 개수인 5로 나누는 걸 우리가 평균이라고 부르고 결국 답은 5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필수 문제 1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의 중앙값과 최빈값을 각각 구하라고 했는데요. 일단은 중앙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크기 순으로 나열부터 해봐야겠죠. 다행히도 나열이 다 되어 있네요. 그럼 예를 들어서 앞에서 4개 지우고 뒤에서 4개를 지우면 이것이 곧 중앙값이 됩니다. 그럼 중앙값은 17이다 라고 쓸 수 있고요. 근데 대표값에는 단위를 붙여야 됩니다, 여러분. 17분이다 라고 할 수 있고, 그럼 최빈값은 지금 이 자료들 중에 유일하게 2번 나온 값이 있어. 보이시나요? 바로 13분입니다. 그래서 최빈값은 13분이다. 이렇게 정답을 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1-2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에요. 최빈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최빈값은 가장 많이 등장한 값이지 그럼 답은 16이겠다 라고 생각하신 분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저희가 보통 최빈값은요 자료의 선호도, 영화 장르 또는 혈액형 이런 걸 조사할 텐데요. 보통 별량이 수치로 나오지 않는 것을 조사할 때 최빈값이 많이 쓰입니다. 자, 액션을 좋아하는 사람이 16명이었다는 것을 그 투표 용지에다가 16명 학생이 액션 이렇게 적어냈다라는 거잖아. 가끔 SF, 누구는 코미디 이렇게 적어낸 건데 가장 많은 학생이 적어낸 그 결과는 바로 액션인 거죠. 그러니까 답을 액션이라고 적으셔야지 그 학생 수를 답을 적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조사하려고 하는 건 영화 장르이죠. 정답은 액션이다 라고 적어주셔야 되는 것만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필수 문제 2번인데요. 별량을 작은 값부터 크기 순으로 나열한 거라고 했어. 중앙값이 10이라고 나왔네. 근데 이미 크기순 나열되어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중앙값은 이 둘의 평균이 될 거거든. 그러니까 이 둘의 또 중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10으로부터 11은 한 칸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정답은 9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또는 x랑 11을 더해서 2로 나눈 평균이 10이 나온다라는 거니 두 개를 더한 게 20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x는 9다라고 생각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겠죠. 자, 그 다음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적절한 대표값 찾기인데요. 자료의 별량 중에 매우 크거나 매우 작은 극단적인 값이 있는 경우에는 그 평균이 극단적인 값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대표값으로는 평균보다는 중앙값이 적절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로 필수 문제 3번을 통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운에 반 학생 10명이 일주일 동안 가족과 대화한 시간을 조사해서 나타낸 것이다. 이 자료의 평균, 중앙값을 각각 구하고 평균과 중앙값 중 이 자료의 대표값으로 어느 것이 적절한지 말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생님이 평균부터 한번 구해볼 건데 이거를 다 더하고 평균을 내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선생님이 미리 계산을 해봤습니다. 평균은 134분이 나오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제가 이걸 누군가한테 보고를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 실제로 연운의 반 학생 10명 중에 한 가족을 제외하고 나머지 9가족은 100분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자료의 대표값으로 만약에 평균을 설정한다면 누군가한테 우리네 반 평균은 134명이야 라고 말을 하면 마치 굉장히 모든 가족들이 다 100분, 130분가량 대화를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잖아. 근데 실제로는 많은 가족들이 134분은커녕 막 70분, 65분, 73분 이렇게 대화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집단의 경향성을 반영한다라고 하기에는 평균이 조금 좀 오차 범위가 큰 것 같아.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바로 이 600이라는 그 대화를 정말로 많이 하는 가족이 한 명 껴있는 바람에 그 극단적인 값이 있는 바람에 평균이 약간 공정성을 잃은 거겠죠. 자, 그렇다면 이거를 중앙값을 한번 다시 설정해 볼게요. 중앙값은요. 제가 만약에 작은 거부터 크기 순으로 65, 그 다음에 70, 73, 그 다음에 75, 그 다음에 80, 그 다음에 90, 92, 95, 100 이렇게 제가 10명의 학생들을 나열을 했을 때 10명을 다 나열한 게 맞나요? 95, 92, 100, 그리고 600까지 있었죠. 이렇게 했을 때 중앙값은 왼쪽에서 4개 지우고 오른쪽에서 4개를 지워서 이 80과 90의 한가운데 값, 즉 85분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선생님이 봤을 때는 이 집단의 경향성을 가장 잘 나타낸 건 평균이 아니라 바로 중앙값입니다. 그렇죠. 다들 85분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로 대화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1번에 아까 평균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매우 크거나 매우 작은 극단적인 값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평균이 약간 공정성을 잃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이 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값으로는 평균보다는 중앙값이 적절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느낌이 확 오시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자료의 별량이 중복돼서 나타내거나 또는 숫자로 주어지지 않는 경우, 아까도 말했지만 혈액형이라든지 또는 뭐 선호하는 영화 장르 같이 그 별량의 종류가 그 한글로 나타내는 표현 같은 경우는 대표값으로는 최빈값이 더 적절하거든요. 보통 선호도 조사에 주로 쓰이게 되겠죠. 3-1번 가보시겠습니다. 다음 자료는 어느 옷가게에서 하루 동안 판매된 티셔츠의 치수를 조사해서 나타낸 것인데 저희가 만약에 이 옷가게의 직원이라면 다음 달에 가장 많이 준비해야 될 티셔츠 치수는 어떻게 정할까요? 당연히 최빈 값으로 정해야죠. 왜냐면 가장 많이 판매된 옷일 거기 때문이야. 만약에 평균이라고 하면 뭐 이것들을 다 더해서 이거의 숫자로 나누겠다라는 건데 그 평균이 의미가 있을까요? 다 더해서 나눠서 무슨 값이 나오는지는 굳이 해보고 싶진 않은데 뭐 소수점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티셔츠의 치수를 가장 많이 준비해야 될 티셔츠의 치수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중앙값도요. 가장 많이 팔린 거랑 상관없이 내가 판 티셔츠의 가장 가운데 값이 중요할까요? 저는 중요할 것 같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요. 가장 많이 실제로 팔린 옷의 치수가 되겠죠. 지금 눈으로 봤을 때 95호 옷이 5번이 팔렸다라는 걸, 5개가 팔렸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저는 다음 날에 가장 많이 준비해야 될 티셔츠 치수는 바로 95호다라는 거를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고 이거는 최빈값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겠죠. 이런 상황일 때는 우리가 이 자료의 대표값으로 최빈값을 설정한다라는 거를 느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쏙쏙 개념 익히기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3번 문제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진이네 반 학생 8명의 하루 수면 시간에 조사한 거고요. 이 자료의 평균과 최빈값이 서로 같대요. 근데요, 최빈값은 x가 뭐든지 간에 절대 7을 이겨낼 수는 없거든. 이미 7이 3회가 쌓였기 때문이야. 그러면 최빈값이 7이라고 하면 이 집단의 평균 또한 7이었다라는 거겠죠. 그럼 이것들을 다 더해서 뭘로 나눈 게? 학생이 8명이니까 8로 나눈 게 최빈값 즉 7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럼 실제로 이것들을 다 더한 게 87에 56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이것들을 다 더한 게 56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의 값은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그 다음 내용으로 한 번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내용 바로 줄기와 잎 그림 그리고 도수분포표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줄기와 잎 그림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볼 건데요. 자료의 전체적인 분포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제가 만약에 10명의 학생들의 뭔가를 조사해서 킬로그램이 단위가 된 이렇게 5개의 별량을 수집했다라고 할게요. 이것들을 이렇게 그냥 단순히 나열해버리면 보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얘를 줄기와 잎 그림으로 한번 다시 표현을 해볼 건데, 보통 이렇게 줄기 앞은 10의 자리 숫자, 잎에는 1의 자리 숫자를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24 같은 경우는 줄기 1을 적고 잎에 4를 적는 거죠. 26은 뒤에 6, 7, 8, 30, 34, 37, 39, 42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장점이 뭘까요? 보기가 굉장히 쉽죠. 보면 지금 가장 많은 10의 자리 숫자가 2라는 걸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 이 조사한 사람 수가 10명이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가장 큰 거가 42kg, 가장 적은 몸무게가 24kg이라는 것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필수 문제 1번을 가볼 건데요. 일단은 자료 조사한 거를 줄기와 잎 그림에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은 67 이미 썼고요. 그 다음에 68 두 개 있어요. 그래서 68 잎 2번 쓰시고 69도 2번이 있습니다. 그래서 잎에 2번을 써주시고요. 70으로 시작되는 거 갈게요. 71 있고요. 72가 있고 73, 76, 79가 2번 있네요. 79. 그 다음에 80, 82, 83, 84 이렇게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1번에 잎이 가장 적은 줄기를 구하라고 했는데 정답은 8이 되겠고, 반 전체 학생 수는 몇 명인가요? 라고 물었을 때 이파리의 수를 세셔도 좋고, 아니면 5개씩 3줄이 있으니까 총 15명이다 라고 생각해도 좋겠죠. 1분당 맥박수가 5번째로 높은 학생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5개 해서 79회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거 줄기까지 같이 읽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1분당 맥박수가 70회 미만인 학생은 줄기가 6인 잎을 세는 거니까 바로 5명이다 라고 세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도수분포표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도수분포표에서는 우리가 사용하기로 약속한 용어들이 좀 있거든요. 대화가 통해야 되니까 우리 용어 정리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어떤 자료를 일정한 간격으로 나눈 구간을 우리는 이제부터 계급이라고 부를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위에 줄기와 잎 그림 똑같은 자료를 이번에는 줄기와 잎이 아닌 도수분포표에 기재를 해볼 건데요. 이때 적절하게 딱 보고 나는 일단 5간격으로 범위를 나눠봐야겠다. 그래서 20kg 이상, 25kg 미만, 보통 왼쪽 이상, 오른쪽 미만인데요. 이 각각의 칸들을 우리가 계급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지금 예를 보면 5개의 계급으로 나눠져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때 이 구간의 너비는 항상 일정해야 하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양끝 값의 차이가 5kg이죠. 이것을 우리는 계급의 크기라고 부릅니다. 지금 이 표를 보시면 계급의 크기를 5로 해서 5개의 계급으로 나눠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급에 속하는 별량의 개수, 예를 들어서 20kg 이상, 25kg 미만은 1개 상자, 4개 상자 이렇게 숫자가 적혀 있는데요. 이것들을 우리는 이제부터 도수라고 부를 겁니다. 그래서 이 표를요, 이 도수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나타내어 준다라고 해서 도수 분포표라고 이제부터 부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근데 줄기와 잎과 도수분포표를 비교했었을 때요, 특징이 있는데요. 도수분포표는 별량의 개수가 가장 많은 거 누가 봐도 2번째 계급, 즉 25kg 이상 30kg 미만이다라는 거는 한눈에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위의 자료가 나오지 않고 이 도수분포표만 나왔을 때 이 도수분포표의 가장 큰 단점은
이 계급 안에 4개가 속하는 건 알겠는데 그 4개의 상자의 정확한 무게를 알 수는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단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계급, 그리고 계급의 크기, 그리고 도수는 항상 단위를 포함해서 쓴다라는 걸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급과 계급의 크기는 오른쪽 표에 의하면 킬로그램이라는 단위를 붙여주셔야 되고 도수는 개다라는 그 단위를 붙여주셔야 된다라는 거겠죠. 도수분포표를 만드는 방법은요. 일단 주어진 자료에서 가장 작은 별량과 가장 큰 별량을 찾고요. 가장 작은 것과 가장 큰 거를 분석했을 때 일정한 간격으로 이 정도가 적당하겠다 싶은 그 계급을 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얘는 5kg이라고 했었을 때 이 계급이 5개 정도 굉장히 적절하게 만들어졌죠. 이 계급을 1로 줄인다든지 계급을 뭐 20으로 키운다고 하면 적절하게 비교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적당한 계급의 개수가 나오도록 여러분들이 그 간격을 먼저 설정하셔야 되고요. 그 각 계급에 속하는 별량의 개수를 세어서 그 도수와 합까지 적어주시면 좋습니다. 계급의 개수가 너무 많거나 너무 적으면 분포 상태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계급의 개수는 보통 5개부터 15개 사이가 되도록 정해주시면 됩니다. 자, 선생님이 필수 문제 2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사실 첫 번째 계급의 크기를 5cm 간격으로 설정하라라는 걸 이미 알려준 거기 때문에 그 다음 거부터는 적기가 어렵지 않거든. 65 이상 70 미만이 될 거고 그 다음에는 70 이상 75 미만이 될 거고 75 이상 80 미만이 될 거야. 그래서 계급의 개수는 총 4개로 나누어졌다는 걸 알 수 있고 계급의 크기는 이 구간의 양끝값의 차이인 5cm를 계급의 크기로 해서 4개의 계급으로 나누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학생 수를 바로 쓰기 좀 어려우니까요. 발을 정자 한번 갈게요. 75는 75 이상에 들어가야 됩니다. 79는 마지막 칸, 76도 여기, 69는 여기, 70은 70 이상, 72 여기, 65 여기, 74, 그 다음에 78, 73, 66, 72, 67, 73, 74, 60 이상, 68, 71, 69다.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학생 수 여기 2명이고요. 여기 6명, 여기 8명, 4명 이렇게 써줄 수 있고 전체 학생 수 20명인 거 확인을 했습니다. 자, 가슴둘레가 65cm인 민수가 속하는 계급 여기죠. 그 계급의 도수를 구하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6명이다. 이렇게 정답을 써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필수 문제 3번을 한번 가보도록 할 건데요. 도수분포표는 식품 40개의 100g당 열량을 조사해서 나타낸 도수분포표입니다. 일단은 대문자 A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도수의 총합이 총 40이 나온다라는 걸 이용해서 구하시면 되고요. 일단 10, 20 하고 얘가 11이니까 A는 9가 나온다라는 거를 일단 어렵지 않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열량이 500kcal 이상이고 700kcal 미만인 식품은 총 몇 개냐고 했는데 2개의 계급을 한꺼번에 물어본 거죠. 왼쪽 이상, 오른쪽 미만이니까 8과 1을 한꺼번에 물어본 겁니다. 정답은 10개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열량이 8번째로 높은 식품이 속하는 계급을 구하라고 했는데 높은 것부터 8번째는 여기에 끝에서 이제 큰 것 쪽에서 6번째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 계급은 500kcal 이상 600kcal 미만이다. 이렇게 단위까지 다 붙여서 계급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쏙쏙 개념 익히기 문제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학생 수가 가장 많은 점수대는 30점대이다 라고 하면 맞는 말이겠죠? 왜냐면 잎을 가장 많이 달고 있는 줄기가 3이니까요. 1번은 맞는 말이고 2번에 점수가 10점대 미만인 학생 여기 3명 있죠.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몇 명인지부터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얘가 3명, 5명, 6명, 7명, 4명으로서 지금 10, 20, 25 총 25명입니다. 그럼 25명 중에
3명이 몇 퍼센트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으면 이 비율에 곱하기 100을 해보시면 100분의 1로 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계산해보면 12%다라고 해야 되는데 15%라고 했으니까 틀렸고요. 3번에 점수가 6번째로 높은 학생,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째 그 학생의 점수는 37점이다. 당연히 맞는 말이죠. 정답은 1번 3번이고요. 4번에 점수의 중앙값과 중앙값 찾아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여. 그럼 끝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여. 그다음에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해서 중앙값은 26점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최빈값은 이파리에서 가장 많이 중복되는 거, 하나의 줄기에서 가장 많이 중복되는 게 여기죠. 그러니까 최빈값은 20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설명이 될 거고요. 호진이의 점수가 33점이면 호진이보다 높은 점수 때는 총 그 다음 줄기까지 확인해 보시면 7명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3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전체 합계가 20이 나오려면요. 일단 지금 현재 13명 있기 때문에 도수가 7명이라고 적어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보기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기억에 도수가 가장 큰 계급, 즉 7이 가장 크죠. 그 계급은 10회 이상 15회 미만이다 하면 맞는 말이고요. 니은에 1년 동안 등산을 가장 많이 한 회원은 29회를 하였다라고 했는데 이걸 저희가 어떻게 알죠? 그러니까 가장 많이 한 회원이 여기 계급에 속하는 건 알겠어. 근데 그 회원이 몇 회를 했는지는 도수분포표를 통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게 도수분포표의 가장 큰 단점, 한계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니은은 틀렸고요. 디귿에 등산 횟수가 네 번째로 많은 회원. 그러면 여기 첫 번째로 가장 많은 회원이고 네 번째로는 여기 있는 걸로 딱 끝나겠죠. 그 회원은 20회 이상 25회 미만에 속해 있다. 맞는 말이죠. 리을에 등산을 15회 미만한 그 회원, 전체 12명이죠. 12명은 20명 기준으로 몇 퍼센트에 해당하냐라는 게 궁금하면 100을 곱해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5를 곱하면 60%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리을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거 정답 니은 리을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단원의 첫 번째 내용이 끝났습니다. 그래도 전 단원에 비하면 좀 수월하게 지나갈 수 있는 파트가 바로 이번 시간 파트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책 메꿔보시고 라이트 책 다 풀고 다음 파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